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리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짠! 바로 이 키보드예요. 이게 무슨 키보드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 단축키 키보드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도 제가 맨날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그리는 앤데 보자마자 너무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보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발견하자마자 바로 구매했어요. 요거는 인터넷에 프로크리에이트 키보드를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해외 배송 상품이라서 배송비 포함하면 한 3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해외 배송이라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는 거의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후기를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를 사자마자 영상을 바로 만들 수는 있었는데 저는 과연 이게 살만한지, 프로크리에이트는 이미 손가락 제스처가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훨씬 편리한지, 그림 그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는지 여러분한테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직접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해봤어요. 그래서 이 키보드의 외관부터 사용법, 그리고 어떤 기능의 단축키들이 있는지, 과연 살만한지, 장점과 단점까지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성품은 아주 간단해요. 박스를 열면 키보드가 있고 설명서 있고 충전 단자 있고 끝입니다. 전 이렇게 간편한 게 오히려 좋더라고요. 뭐 부수적인 거 다른 거 있어봤자 들고 다니기도 귀찮고요. 그리고 전 파우치를 같이 주는 상품을 구매해서 그레이 파우치를 받았어요. 제 손바닥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무게는 150g으로 되게 가벼운 편이고요. 이 재질이 비싸 보이거나 견고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전 이런 게 굳이 비싼 재질 사용해서 무거워지고 가격도 더 비싸지는 것보단 가볍게 만들고 밖에 나가거나 가방에 넣을 땐 이렇게 파우치에 쏙 넣어 다니면 되니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아요. 색상은 핑크, 블랙,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핑크랑 고민하다가 핑크색은 여기 이 아이콘들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를 구매했어요. 여기는 브랜드 로고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브랜드 로고는 색상에 따라서 다른 브랜드명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애플이나 삼성도 아니고 브랜드 명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왼쪽 모서리를 열면 5핀 충전 단자가 있고요. 동봉된 충전기 이용해서 충전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은 동글 자리라고 하는데 저는 따로 사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 자체가 이렇게 경사지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기에 손목이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해 볼게요. 여기 키보드 위쪽을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온으로 밀어주시고 아이패드에 블루투스를 켜주시고,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는 키보드를 한 3초 동안 꾹 눌러주시면 페어링이 시작돼요. 여기 파란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아래에 톱프로라는 항목이 떠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연결이 바로 완료되었어요. 그럼 이제 이 단축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키보드의 직관적인 아이콘들 때문에 그냥 눈으로 봐도 아, 이거는 그거겠구나 바로 예상이 가능하긴 해요. 첫 번째로 브러쉬 축소와 확대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브러쉬 조절바의 기능이 담겨 있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줄이면 브러쉬가 얇게 나오고 키울수록 두껍게 나오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 옆에 바를 보시면 제가 확대를 누르면 급격하게 커서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조금씩 미세하게 조절이 안 되고 좀 단계가 압축돼서 조절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커맨드를 누르신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조금씩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브러쉬 크기를 좀 섬세하게 조절하는 편이라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조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화살표는 그냥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취소, 그리고 취소한 거 다시 실행. 손가락 2개랑 3개 버튼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손가락 2개는 취소고 3개는 취소한 거 다시 실행이니까요. 요거를 키보드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그 다음을 보시면 여기 테두리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 이 연필 모양은 아시다시피 그냥 브러쉬입니다. 다른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 브러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열려요. 마찬가지로 지우개도 한 번 누르면 지우개 툴로 변환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지우개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창이 열려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마음에 들었던 게 아무래도 브러쉬 크기랑 취소 실행, 브러쉬, 지우개, 레이어 이 툴들은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정말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이잖아요. 그게 이 테두리 위주로 들어갔다는 게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두고 쓰면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우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조정 탭에 관련된 기능들인데 여기 7번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조정 탭의 색상 균형에 들어갑니다. 아래 조절바에서 색상을 조절하고 저는 여기에서 약간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게 이거를 한 번 더 누르면 기능이 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커서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내가 변경한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추가로 또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은근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기능을 아예 끄고 싶다 하시면 레이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브러쉬 크기를 누르셔도 되고 이거는 아무 버튼이나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8번에 있는 HSP 요거는 Hue Saturation Brightness 색조채도 밝기의 약자죠. 이거를 누르면 조정 탭에 색상채도 밝기에 들어가고요. 똑같이 바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더 누르면 마찬가지로 내가 변경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추가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위치한 풀스크린은 말 그대로 전체 화면으로 바꿔서 작업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끌 때는 다시 한번 4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에는 톱니바퀴 설정 모양이 있죠. 이 5번을 눌러주시면 동작 탭이 뜹니다. 그리고 6번은 딱 봐도 선택 툴이죠. 우리 프로크리에이트 왼쪽 상단에 위치한 요 리본 모양 선택 툴 버튼이고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선택 툴이 떠서 올가미로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고 바로 3번 이 변형 툴을 눌러주시면 변형 툴로 이동돼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변형을 하실 수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선택 툴과 변형 툴이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선택 툴로 이용해서 선택하면 대부분 변형 툴로 위치 조정하거나 크기 조정하거나 아니면 조정 탭에 들어가서 색상 조절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선택 툴이랑 변형 툴이 6번, 3번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 있으니까 사용하기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요 회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바로 이전에 사용한 컬러로 바뀝니다. 여기 오른쪽 컬러 탭 동그라미 버튼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사용한 검정색, 바로 이전 분홍색, 검정색, 분홍색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2번은 컬러 탭이에요. 다시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형 툴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크게 보이는 커맨드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를 꾹 길게 누르고 계시면 프로크리에이트의 단축키가 떠요. 근데 여기는 기호와 영문까지 포함된 거라서 여러분이 자판이 다 있는 그런 키보드를 사용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버튼이 나와 있고요.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작은 프로크리에이트 키보드도 이 단축키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키보드는 작고 버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단축키를 모두 사용하실 수는 없겠죠. 그리고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러쉬 축소 확대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올가미 버튼을 선택해서 원하는 영역을 설정하고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X를 누르면 이렇게 잘라내기가 진행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똑같이 올가미 툴로 원하는 영역 선택하고 커맨드 C 누르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복사하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이 스포이드 툴 모양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다시피 컬러를 추출하는 기능인데요. 이 스포이드 툴이 이 브러쉬바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 버튼이래요. 처음에 프로크리에이트를 설치하시면 이 사각형 버튼을 누르시고 컬러 추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용도에 맞게 퀵 메뉴로 바꿔놨어요. 왜냐면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바로 추출이 되는데 굳이 이 버튼을 누르고 추출을 해야 될까?
할까? 이래서 요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퀵 메뉴로 바꿨는데, 저는 이 버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레이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요거는 그렇게 레이어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레이어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물론 레이어를 나눠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다 보니까 하나씩 껐다 켰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축키 버튼으로 레이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애플 펜슬을 대면 이렇게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 어떤 레이어인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했다는 뜻이겠죠. 그럼 바로 이 레이어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또 다른 레이어에 입력이 되고요. 이 기능은 여기 동작 탭의 설정에서 제스처 제어에 들어가시고 왼쪽 목록을 보시면 레이어 선택이 있어요. 이 레이어 선택에서 사각형 플러스 애플 펜슬 이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고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 사각형 버튼이 여기 스포이드 툴 키보드라 그랬죠? 이 버튼을 누른 상태면 이 사각형이 눌리는 거고, 그 상태에서 애플 펜슬로 선택을 하면 레이어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키보드를 찾아봤을 때 이 버튼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퀵 메뉴 버튼이 있어서 누르시면 내가 설정해 놓은 퀵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키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게 먹통일 때가 있어요. 잘 되다가 갑자기 키보드가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이 아이패드의 키보드 상태가 한글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이 주의점은 이 키보드 업체에서도 따로 설명해 놓은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카톡을 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메모장에 무언가 적을 때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돌아와서 키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요. 보이시죠? 지금 안 먹히고 있죠? 이 키보드는 현재 아이패드 자판 상태가 영문으로 되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안 되지? 이거 키보드 망가진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다시 키보드를 칠 수 있는 아무 데로나 들어가셔서 영문으로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영문으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해보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이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면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충전을 해주시고, 만충이 되면 빨간불이 꺼집니다. 만충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을 땐 여기 버튼을 오프로 돌려주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저는 계속 온으로 해놓고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할 때만 사용했는데 처음 완충을 한 이후로 아직까지 충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꽤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포토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일부 키만 사용 가능하고 단축키 설정에서 따로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포토샵은 보통 노트북이나 이렇게 컴퓨터 키보드로 단축키를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키보드를 포토샵에서까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살만하냐, 직접 사용해 보니까 그림 그리는 시간도 뭐 훨씬 단축되고 엄청 좋냐 물으신다면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이 아이콘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서 바로바로 눌러서 사용하기는 편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자주 쓸만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 좋은 점도 있고요. 무게도 엄청 가볍고 크기도 작으니까 어디에나 쉽게 들고 다니기에 부담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이건 진짜 별로다 하는 단점은 없었고, 살짝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게 키보드 누를 때 조금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독서실 같은 조용한 데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가 그림을 독서실에서 그리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사람마다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조정 탭에서든 동작 탭에서든 그래서 몇 가지 키를 조합하면 뭔가 사용자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거를 사용하면 진짜 그림이 훨씬 빨리 그려지냐, 엄청 좋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익숙해지는 속도도 다르고 손가락 움직임 속도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옆에 두고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을 했을 때 워낙 이 제스처 기능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키보드가 옆에 있는데도 제가 자꾸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익숙해지면은 더 빨라지기야 하겠죠? 근데 제가 들은 생각이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니까 이게 손이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보는 키 조합이고 처음 사용하는 키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콘을 안 본 상태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상태로 이렇게 키보드를 쳐다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키를 누르는 게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키보드를 보고 아이콘을 딱 눈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 이거라고 눌러야 약간 가능한 느낌? 근데 제스처 제어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실행 취소는 두 손가락이었지 하고 두 손가락으로 누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반자동적으로 두 손가락 틱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키보드에서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저 키보드 있으면 그림 속도 엄청 빨리 늘겠지? 와, 저 키보드 혁신이야. 이러고 사자마자 뭔가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사용해보고 자꾸 손가락보단 이걸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그만큼 작업 속도를 올리고 이 키보드에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이 키보드를 옆에 두고 자꾸 조금 의도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좋다, 있으면 좋다, 있다고 나쁠 건 전혀 없다. 하지만 이걸 산다고 갑자기 사자마자 그림을 엄청 빨리 그려. 이거는 아니다. 하지만 많이 익숙해질수록 더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 구매한 이 미니미니한 프로크리에이트 단축키 키보드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저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